청소부이자 홀아버지인 그가 그녀의 의식을 되찾기 위해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 입맞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상상조차 하지 마라. 낡고 해진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가 초고층 빌딩의 유리벽 회의실로 뛰어들어와 갈갈이 찢어진 명품 정장을 입은 재벌 총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가슴을 규칙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그녀가 숨을 쉬지 않는 동안 30번 그의 손이 허용된 것보다 더 깊이 파고들어 멎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다. 인공호흡을 하는 그 순간을 카메라가 포착할 때 당신은 눈을 떼지 못할 것이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고 뜨겁고 은밀한 숨결이 오간다. 인터넷 전체가 이것이 구조인지 성추행인지를 두고 갑론을 박을 벌이는 동안 당신은 계급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느끼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당신이 세상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그날 밤 공기청정기는 마치 아크로 홀딩스 타워 자체가 아침에 일어날 끔찍한 일을 덮으려는 듯 거대한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40층 유리벽 회의실은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1층에서 박진우는 고무장갑 손가락 부분이 닳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장갑을 꼈다. 그의 머릿속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어떻게 빛나게 닦을지가 아니라 빠듯한 월급으로 딸 민지에게 새 운동화를 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뿐이었다. 그는 늘 그렇듯 경비원들보다 먼저 청소용 밀대와 카트를 끌고 텅 빈 로비로 들어섰다. 키가 작고 등이 약간 굽은 그는 하청업체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아크로 홀딩스 본사 직원들은 회사 이미지를 망친다며 그 하청업체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렸다. 그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값싼 세제 냄새가 24시간 운영되는 자판기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커피 향과 뒤섞였다. 진우는 경비원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경비님이 그는 늘 하던 대로 출입 게이트를 닦으며 말했다. 좋은 아침이랄 게 있나, 박 선생. 특히 이 월급 받고는 말이지. 경비원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진우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 지었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월급은 월세와 식비, 딸의 약값을 내고 나면 빠듯했다. 나머지는 불필요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아껴야 했다. 그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카트를 밀고 버튼을 눌렀다. 층수를 나타내는 불빛이 아래로 달려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40층짜리 유리와 콘크리트, 그리고 돈으로 지어진 건물. 그의 세상은 지하, 복도, 화장실이었다. 그들의 세상은 사무실, 회의실, 컨퍼런스였다.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딸의 사진이 떠 있었다. 진우는 장갑을 벗고 전화를 받았다. 아빠, 오늘 학부모 총회인 거 기억하지? 민지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론이지. 약속대로 저녁에 갈게.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조금 어지럽긴 한데 의사 선생님이 그럴 수 있다고 했어. 이 딸은 애써 농담처럼 말했다. 진우는 전화기를 더 꽉 쥐었다. 더 심해지면 바로 전화해. 일찍 퇴근할게. 아빠한텐 이 반짝이는 바닥보다 내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알지? 알아, 아빠. 근데 부장님이랑 싸우지는 마, 알았지? 그는 엘리베이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이미 낡은 채로 지급된 유니폼, 할인할 때 산낡은 운동화, 지난 몇 년 사이 깊어진 주름이 새겨진 피곤한 얼굴. 안 싸울게. 그냥 내 일만 하고 바로 갈게. 약속해. 엘리베이터 문이 10층에서 열렸다. 직원들이 9시가 가까워져야 나타나는 사무 공간이었다. 줄지어 선 책상과 모니터, 똑같은 모양의 의자들. 진우는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쓰레기통을 확인하고 문손잡이를 닦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진 유령처럼 거의 소리 없이 움직였다.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을 때만 그를 알아차렸다. 카트가 엉뚱한 곳에 놓여 있거나 쓰레기를 제때 비우지 않았거나 바닥에 얼룩이 남아있을 때, 그가 유리 파티션을 닫고 있을 때 화려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커피를 들고 휙 지나갔다. 어머, 죄송합니다. 그녀는 카트에 부딪히고는 기계적으로 한마디 던졌을 뿐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진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들의 눈길을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들은 보고서, 계약, 회의, 계획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에게는 공과금 고지서, 약값, 그리고 학교 공책이 있었다. 그는 9시가 다 되어서야 40층으로 올라갔다. 중요한 회의 준비가 한창이었다.
회의실에서는 비서들이 생수와 메모장을 배치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거대한 테이블, 가죽 의자, 그리고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도시의 전경이 펼쳐진 파노라마 창문. 박진우 씨, 유리창은 특히 조심해서 닦아주세요. 곧 이사회가 열릴 거예요. 비서 중 한 명이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고 날카롭게 말했다. 그리고 카트는 저쪽으로 좀 치워주시고요. 화면에 걸리적거리지 않게요. 카메라는 어디에나 있었다. 회의실 구석의 검은 눈동자. 눈에 띄지 않았지만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보안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 비공식적으로는 통제를 위해. 진우는 기둥 뒤에 카트를 세우고 깨끗한 천을 들고 테이블을 따라 걸으며 의자들을 바로잡았다. 그는 테이블 상석의 거대한 의자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 자리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공동 소유주인 한서연의 자리였다. 그는 그녀를 멀리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항상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권력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차분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거기서 멍 때리지 마. 그 자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앉는 곳이 아니야. 등 뒤에서 야간 근무를 대신해주던 동료 청소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럴 생각 없었어. 진우가 피식 웃었다. 난 이 의자보단 학부모 총회 의자에 앉는 게 더 중요해. 그들은 몇 마디 농담을 주고받고 각자의 구역으로 흩어졌다. 시간이 흐르자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들, 비서들, 법무팀 직원들. 진우는 일을 마치고 조용히 빠져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카트를 끌고 갔다. 문이 닫히자 40층의 세계는 그가 결코 끝까지 볼 여유가 없는 영화처럼 사라졌다. 그는 락스와 뜨거운 김냄새가 나는 직원용 복도로 내려갔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휴게실에서 청소부들은 낡아 빠진 머그잔에 커피를 타 마셨다. 선반 위에는 옆면에 금이 간 진우의 머그잔이 놓여 있었다. 오래전 민지가 그 위에 마커로 작은 하트를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라고 썼었다. 1년 전 바닥에 떨어져 금이 갔지만 진우는 버리지 않았다. 그저 물을 가득 채우지 않을 뿐이었다. 또 밤에 알바했어. 동료가 그의 눈 밑 다크서클을 보고 물었다. 어쩔 수 없잖아. 민지 약값 대야지. 의사가 약 거르지 말랬어. 진우는 금이 간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대답했다. 뜨거운 커피가 손가락을 대었지만 그 온기는 기분 좋게 느껴졌다. 장애 등록이라도 하지 그랬어. 지원금이라도 좀 받게. 다른 동료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진우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등록한다는 것은 딸의 병이 오래갈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었다. 그는 아직 의사들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희박한 확률에 매달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40층에서 한서연은 작은 휴게실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재킷을 매만지고 머리카락 한 올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그녀의 생각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최태석 재무이사가 발표할 보고서의 숫자들에 가 있었다. 수익성, 비용 절감, 인력 구조 조정, 너무 많은 인원, 너무 적은 이익. 어제 리허설에서 그가 사용한 표현이었다. 전화기가 진동했다. 오빠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제나처럼 짧고 건조했다. 엄마가 집에 안 온 지 3주 됐다고 전해달래. 서연은 짜증을 억누르며 잠시 눈을 감았다. 집은 일하는 곳이었다. 나머지는 회의와 회의 사이의 휴식 시간일 뿐이었다. 대표님, 모두 모였습니다. 비서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허리를 폈다. 그리고 회의실로 향했다. 몇 분 후, 통째로 쌓아 올린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그녀가 단 한 번도 주목한 적 없는 한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서지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시간 진우는 낡은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잔고는 처참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월세, 약값, 식비, 학교 준비물. 민지에게 새 외투를 사줄 돈이 모자랐다.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는 한숨을 쉬고 다시 장갑을 꼈다.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1시간 후 자신의 손이 한 여자의 흉곽을 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이 이 타워에 남게 될지 거리로 나앉게 될지가 갈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온 세상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자 위로 몸을 숙인 청소부의 정지된 화면 하나만을 보고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라고 단정지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한서연 대표가 막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을 때였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포인터를 쥔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힘없이 회의실 바닥으로 쓰러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찾아온 정적 속에서 30명의 최고 임원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자신들의 경력이 달린 여자에게 누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가장 먼저 뛰쳐나간 것은 최태석 재무이사였다. 그가 박차고 일어난 의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숨맥박이, 비서가 소리치며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맥박이 없어. 심장이 멎었어. 법무팀 직원 중 한 명이 새하얗게 질려 외쳤다. 패닉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최 이사는 서연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비서는 119의 주소를 외치고 있었다. 다른 임원들은 주위에 몰려들었다. 누군가는 타이머를 켠 스마트폰을 들이밀었고 누군가는 블라우스 깃을 풀려고 애썼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해. 최 이사가 명령했지만 정작 자신은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입은 여자의 가슴을 감히 누르지 못했다. 누구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여비서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문 앞에는 직원용 복도로 가기 위해 유리벽 옆을 지나가던 진우가 카트와 함께 서 있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사람, 창백한 얼굴들, 혼란을 보고 누구보다 빨리 반응했다. 카트를 내팽개치고 안으로 뛰어들어와 양복쟁이들을 밀쳤다. 비키세요. 자리 좀 내주세요. 그가 서연 옆에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다. 최 이사가 그의 유니폼 소매를 잡아챘다. 당신 뭐야? 청소부. 여기서 당장 나가. 내가 심폐소생술 할 줄 알아. 놓으세요. 진우는 손을 뿌리치고 서연의 가슴에 두 손을 겹쳐 올렸다. 팔꿈치를 곧게 폈다. 그는 날카롭고 규칙적으로 가슴을 압박하며 소리내어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32. 그의 체중에 흉곽이 눌렸다 들어갔다. 정장이 구겨지고 불빛이 번쩍였다. 구석에 카메라가 모든 것을 찍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분은 대표님이시라고. 최 이사가 진우의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다. 살리는 겁니다. 다시 30번.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의 손은 피스톤처럼 움직였다. 비서는 수화기에 대고 절규했다. 119. 빨리요. 40층이에요. 이분이 지나자 압박의 힘이 약해졌다. 진우는 몸을 숙여 서연의 코를 막고 입에 2번 숨을 불어넣었다.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최 이사가 그를 뒤로 잡아당겼다. 그만해. 당신이 대표님을 죽이고 있어.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숨을 안 쉬잖아요. 진우는 그를 밀치고 다시 압박을 계속했다. 30번의 압박, 2번의 인공호흡, 다시 한 사이클, 또다시. 최 이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임원들은 수근거렸다. 저 청소부 누구야? 입을 맞추고 있어? 3분째, 서연의 몸이 움찔하며 기침을 했다. 눈이 열렸다. 그녀는 쇳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셨다. 숨 쉰다. 맥박이 돌아왔어. 법무팀 직원이 소리쳤다. 진우는 뒤로 물러나 땀을 닦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서연은 기침을 하며 공기를 갈구했다. 최 이사가 그녀를 부축해 앉혔다. 괜찮으십니까? 한 대표님, 그가 물었다. 그녀는 가슴의 통증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7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서연에게 주사를 놓고 들것에 실어갔다. 진우는 일어나서 자리를 뜨려 했지만 최 이사가 문 앞에서 그를 가로막았다. 너 내가 감히 허락도 없이 대표님 몸에 손을 대? 보안팀, 그가 소리쳤다. 경비원 2명이 달려와 진우의 양팔을 붙잡았다.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제가 살렸잖아요. 그가 외쳤다. 내가 추행했어. 다 찍혔다고. 넌 해고야. 최 이사가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진우는 복도로 끌려나와 유리벽에 얼굴이 처박혔다. 들것에 실린 서연이 막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순간 마주쳤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우는 보안실에서 2시간을 앉아 있었다. 가슴 압박으로 팔이 쑤셨고 유니폼은 땀으로 축축했다. 마침내 하청업체 부장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박 선생, 미안하네. 해고 통보야.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여기 정산금 있으니 집에 가게. 하지만 제가 살렸잖아요. 다들 봤잖습니까? 영상이 벌써 인터넷에 퍼졌어. 보기 안 좋더군. 따지지 말게. 진우는 봉투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전화벨이 울렸다. 아빠, 어디야? 총회 1시간 남았어. 가고 있어.
우리 딸 얘 괜찮아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스마트폰 화면에 이미 알림이 뜨기 시작했다. 청소부, 사무실에서 CEO에게 강제 키스 영상은 잘려나간 한 장면뿐이었다. 그가 인공호흡을 위해 몸을 숙이는 장면? 댓글이 쏟아졌다. 변태. 회사의 수치. 그는 버스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다. 목숨을 구하고 등 뒤에 칼을 맞았다. 저녁 학부모 총회에서 담임 선생님이 그를 따로 불렀다. 박진우 아버님, 영상 속 인물이 아버님이시죠? 다른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셔서요. 민지는 착한 아이지만 그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늦게 하청업체에서 문자가 왔다. 자진 퇴사로 처리. 추천서는 없음. 아침에 진우는 누나의 전화에 잠이 깼다. 영상 봤어. 온 동네에 내 얼굴이 다 깔렸더라. 어쩔 거야. 그는 뉴스를 열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아크로 홀딩스 스캔들. 청소부. 발작 일으킨 대표이사 성추행이 그의 얼굴로 만든 밈. 조롱하는 게시물 아래에 좋아요들 해고하고 감옥에 보내라. 민지가 방으로 들어와 스마트폰을 보여주었다. 아빠, 이거 아빠 맞아? 왜 다들 나쁜 말을 해? 진우는 딸을 끌어안았다. 아빠는 그분을 구한 거야. 우리 딸 얘 사람들이 오해한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오해한 게 아니었다. 그저 편리한 버전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 시간, 서연은 병원에서 모니터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1분만 늦었어도 끝이었습니다. 누군가 제때 심폐소생술을 했더군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누르던 손, 숫자를 세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때 최 의사가 들어와 옆에 앉았다. 영상 보셨습니까? 그 청소부, 정말 수치입니다. 저희가 해고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연은 무언가 물어보려 했지만 링거액 때문에 잠이 들었다. 한편 진우는 구인 광고에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영상에서 뵌 분 같네요. 저희는 좀 거절, 또 거절. 그는 침대에 앉아 금이간 머그잔을 바라보았다. 유리타워의 세계는 감히 자신들의 여왕에게 손을 댄 그에게 복수했다. 박진우는 정확히 새벽 3시 침대 옆 협탁에서 리놀륨 바닥으로 미끄러진 전화기의 끊임없는 진동에 잠이 깼다. 화면은 모르는 번호들로부터 온 수십 개의 알림으로 번쩍였다. 이 변태 새끼. 내 딸 데리고 이 동네에서 꺼져라. 곱게 말할 때 내까짓게 감히 누굴 건드려? 감방에 쳐넣어야 하는데 내 낯짝 이제 온갖 밈에 다 나오더라. 집에 처박혀서 나오지 마라. 창밖 맞은편 5층짜리 아파트 창문들 너머로 수백 개의 스마트폰 화면이 깜빡였다. 그곳에서는 맥락 없이 잘려나간 그의 얼굴이 바이럴 밈이 되어 떠돌고 있었다. 청소부가 쓰레기 대신 사장님께 키스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사무실의 로맨스, 빗자루와 수백만 원짜리 정장, 다음 날 집 앞 24시 편의점 점원조차 민지에게 물건을 팔지 않으며 이를 갈듯 중얼거렸다. TV에서 그난리 친 내 아빠랑 엮이고 싶지 않거든. 내 카드 쓰든지 집에 가. 그는 마치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혈압이 치솟아 머리가 핑 돌았다. 이마와 등에 식은땀이 순식간에 배어나와 얇은 티셔츠를 적셨다. 전화기는 성난 벌떼처럼 쉴 새 없이 울어댔다. 메신저의 새로운 메시지들, SNS의 공유 게시물들, 한 번도 가입한 적 없는 그룹의 알림들. 그의 프로필은 폭발적인 관심으로 터져나가고 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낡은 스마트폰의 브라우저를 열었다. 그의 얼굴이 국내 모든 뉴스 포털의 일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붉은색으로 소리치는 헤드라인, 아크로 홀딩스 스캔들, 청소부, 심근경색 일으킨 대표이사 성추행, 영상, 수백만 명에게 충격의 사진 밑에는 전체 영상에서 잘려나간 바로 그 10초짜리 장면이 있었다. 그가 인공호흡을 위해 몸을 숙이는 모습, 그의 입술은 그녀의 얼굴 가까이에 있고 집중하느라 눈은 감겨 있으며 배경은 흐릿했다. 댓글은 매분 수천 개씩 달렸다. 사무실의 변태, 해고, 재판, 추방하라. 저런 놈이 어떻게 출입증도 없이 들어갔지? 경쟁사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다. 명품 정장 입은 피해자와 작업복 입은 가해자. 재벌의 수치. 아크로 홀딩스 망해라. 아내가 보고 충격받아서 울고 있어요. 경찰은 뭐 하나. 진우는 플라스틱 케이스가 으스러질 정도로 전화기를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전체 영상은 아무도 보지 않았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회사 내부 접근 권한이 있는 익명의 계정이 올린 이 조각난 영상뿐이었다. 최태석 이사,
100%다. 진우는 첫 게시물의 서명 스타일을 알아봤다. 최고 임원들만 접근 가능한 아크로 홀딩스의 분기 보고서에 대한 미묘한 암시. 그는 청소업체 직원들의 비공개 커뮤니티를 열었다. 그곳은 이미 토론으로 들끓고 있었다. 최 이사가 부진한 분기 실적과 5% 주가 하락에서 시선을 돌리려고 영상을 유출한 거다. 전체 영상 봤는데 저 아저씨 진짜 구한 거 맞음. 교과서적인 심폐소생술임.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나. 증거는 제로. 계정은 완벽한 익명. 아침 8시 민지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고 손에 쥔 전화기는 떨리고 있었다. 밤새 운 듯 눈은 붉고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아빠, 학교 반 단톡방이 터졌어. 밤사이에 메시지가 150개나 왔어. 담임 선생님이 엄마들한테 전부 문자 보냈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민지와의 교류를 자제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애들이 나 무서워해. 뒤에서 수군거려. 어떤 남자애는 강간범의 딸이라고 써서 학교 가기 싫어. 그녀는 밈이 떠있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속삭였다. 빗자루와 하트를 든 원숭이 몸에 합성된 그의 얼굴. 모든 CEO의 꿈, 청소부. CPR 마네킹을 이용한 패러디. 3단계로 사장님 유혹하는 법. 진우는 딸을 끌어안았다. 가늘게 떨며 그의 셔츠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흐느끼는 딸을 꽉 안아주었다. 사실이 아니야. 내 소중한 딸을 아빠는 모든 규칙대로 그분을 구했어. 심장이 완전히 멎었었어. 나중에 병원 의사도 심근경색이라고 확인했대. 놈들이 괴물을 만들어내려고 5분짜리 영상에서 10초를 잘라낸 거야? 근데 왜 아무도 안 믿어줘? 왜 전체 영상을 다 안 보여주는 거야? 친구한테 말했는데 날 차단했어. 진실을 믿지 않는 게 편하니까? 그들은 작업복을 입은 영웅이 아니라 지하실에서 온 괴물 이야기가 필요한 거야? 걱정 마, 아빠가 전체 영상을 찾아서 모두에게 보여줄게. 약속해. 하지만 속으로 진우는 그 약속이 공허하다는 것을,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금이간 머그잔에 커피를 탔다. 민지가 유치원 때 마커로 그려준 하트는 설거지에 거의 지워져 있었다. 컵의 금은 그의 인생처럼 가장자리에서 바닥까지 뱀처럼 이어져 있었다. 그는 빵과 우유, 쌀을 사러 가까운 24시 편의점으로 갔다. 월급날 전까지 외상을 주고 민지 안부를 묻곤 하던 점원 아주머니는 곡물 코너 쪽으로 보란듯이 몸을 돌렸다. 죄송합니다. 박 선생님. 오늘은 카드 결제만 됩니다. 카드 주세요. 뉴스에서 그 영상 나온 뒤로 은행에서 전화와서 위험하다고 경고하더라고요. 현금은 저쪽 무인 계산기에 내세요. 전 안 받습니다. 그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만지작거렸다. 길거리 아파트 입구에서는 이동에 사는 할머니가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벤치에 모인 이웃들에게 소리쳤다. 저기 봐. 그 더러운 변태 놈이야? 어제 저녁 7시 뉴스에서 봤어. 회의 중에 지 사장한테 추근대고 허락도 없이 만졌대. 동네 망신이야. 진우는 등에 수십 개의 가시 돋친 시선을 느끼며 걸음을 재촉했다. 수군거림이 커져갔다. 제 딸한테 가까이 가지마, 병 올마. 경찰은 벌써 불렀대. 집에 돌아와 자물쇠를 2번 걸어 잠그고 키보드에 차 얼룩이 묻은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는 버려진 청소업체 직원 커뮤니티에서 타임스탬프가 찍힌 5분 40초짜리 전체 영상을 찾아냈다. 다운로드해서 USB에 저장하고 무료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그리고 지역 경찰서 민원 상담실에 전화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공공연한 모욕입니다. 고의성과 피해를 입증하세요. 변호사 선임하고 영상 감정서 받아서 법원으로 가세요. 고소장은 접수하겠지만 돈 없으면 진행 안 됩니다. 당직 경위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비슷한 전화에 지친 목소리였다. 소송, 변호사, 감정, 인지대. 최소 수백만 원 후 그에게는 없는 돈이었다. 해고와 함께 마지막 월급은 끝났다. 진우는 은행 앱을 열었다. 잔고 82,000원 아끼면 2주치 쌀과 라면, 그리고 한 달치 민지 약값으로 겨우 버틸 수 있는 돈이었다. 점심때 하청업체 박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안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박 선생, 와서 최종 정산금 받아가게. 아크로 홀딩스에서 내려온 지시야. 부적절한 행동과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으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 여기 2주치 월급이야. 상여금이랑 휴가비는 없어. 추천서는 못 써줘. 우리 회사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 고객들이 보이콧한단 말이야.
알아서 찾아봐. 힘내게. 친구의 진우는 만원 버스를 타고 하청업체 사무실로 갔다. 사무실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부장은 책상 너머로 두 손을 펼쳐 보였다. 전 적십자사 지침대로 그분을 구했습니다. 전체 영상을 보여주세요. 거기 다 나오잖아요. 패닉, 심정지, 재압박, 소생 후 기침까지. 누가 전체 영상을 보여주겠나? 아크로 측에서 서버를 다 막았어. 최태석 이사가 직접 전화했어. 그 사람과 엮이지 마라. 독 같은 인간이다. 라고. 여기 퇴직서에 서명하게. 박 선생. 가족이 기다리잖아. 민지도 아프고 진우는 얇은 봉투를 들고 나왔다. 현금 14만 원. 집으로 가는 길에 옆 동네 사는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히스테릭한 목소리였다. 너 이제 온 방송국의 스타가 됐더라. 내 애들한테 접근하지 마. 이웃들한테 내 동생이 누구라고 설명하기 창피해 죽겠어. 내 형부도 너랑 연 끊겠대. 대체 그 사무실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저녁에는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단의 창고. 박진우 씨, 청소 경력 있으시군요. 잠시만요. 창고 직원들 단톡방에서 사진 보고 알아봤네요. 죄송합니다. 스캔들이 너무 최근이라서요. 납품업체에서 당신 얼굴 보면 계약 끊을 겁니다. 저희도 회사 평판에 리스크를 질 순 없어서요. 두 번째, 쇼핑몰의 사설 경비. 어제 조회 시간에 전 직원이 그 영상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객들이 겁을 먹을 위험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스캔들에 연루된 분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외곽 대형마트의 야간 청소. 청소 경력 10년이시라고요? 좋습니다. 잠깐만요. 성함이 영상에 나온 그분이세요? 아니요. 사양하겠습니다. 단호하게요. 그 영상 때문에 다들 엮이길 꺼려서요. 밤 9시까지 연락 온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전화기 배터리가 나갔다. 진우는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금이간 머그잔을 꺼내 생수병에 물을 따랐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잠옷 차림의 민지가 나와 옆에 앉았다. 딸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차가운 손을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아빠, 꼭 다시 일 찾을 수 있을 거야? 심장약, 3일 뒤면 다 떨어져. 의사 선생님이 전화해서 알려주셨어. 나 무서워. 찾을 거야. 우리 딸 야간 상하차라도 할게. 뭐든지. 중요한 건 내가 학교에서 그런 바보 같은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날 밤 진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리는 망치로 치는 듯 깨질 것 같았고 가슴은 염산을 부은 듯 타올랐다. 아침에는 체온이 39도까지 올랐고 땀이 비 오듯 흘렀다. 민지는 패닉에 빠져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을 불렀다. 급성 스트레스에 만성 피로네요. 완전한 탈진 상태에 부정맥을 동반한 심근경색 전 단계입니다. 최소 2주는 푹 쉬셔야 해요.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챙겨 드시고요. 이 약들 처방대로 안 드시면 그 대표님처럼 심근경색 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진단서를 써주었다. 집에는 먹을 것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다. 쌀 한 줌, 쭈글쭈글한 감자 몇 알, 이틀 묵은 딱딱한 빵. 진우는 솜 같은 다리로 겨우 일어나 소금물에 밥을 짓고 말린 파를 조금 넣었다. 민지는 말없이 숟가락으로 밥을 깨작거리며 식욕 없이 바라만 보았다. 그 사이 인터넷에서는 30분마다 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빗자루를 든 슈퍼히어로 몸에 합성된 그의 얼굴, 작업복을 입은 구세주, 제세동기보다 강한 빗자루, 사무실에서 CPR 마네킹으로 한 패러디, 3단계로 사장님 유혹하는 법, 그의 고개 숙인 모습에 하트가 날아다니는 움짤,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페이지들은 가짜 설문조사를 올렸다. 영웅인가, 범죄자인가? 82%가 범죄자, 감옥에 보내라에 투표했다. 최태석 이사는 황금 시간대 지상파 방송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 저희는 대표님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법무팀이 조사 중입니다. 회사는 주주들 앞에 떳떳합니다. 진우는 갤러리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열어보았다. 풍선을 들고 유치원을 졸업하는 민지, 아내가 아프기 전 함께 갔던 소풍 사진.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3일 뒤 학교 단톡방에 교감 선생님의 공식적인 공지가 올라왔다. 박진우 아버님께서는 사회적 파장이 가라앉고 법적 판결이 날 때까지 학부모 총회 및 학교 행사 참여, 교사와의 면담을 당분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지는 일찍 학교에서 돌아왔다.
손에는 내 아빠는 영웅일까 변태일까? 문학 시간에 토론해 봅시다라는 쪽지가 붙은 공책이 들려 있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틀 연속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보기만 해도 속이 메스꺼웠다. 체온은 40도까지 치솟았다.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심장은 건너뛰듯 쿵쾅거렸다. 숨소리는 거칠었다. 민지는 침대 옆에서 몇 시간이고 울며 30분마다 체온을 쟀다. 아빠, 제발, 국물이라도 한 숟가락만 먹어. 옆집 아주머니 불렀어. 와서 돌봐주실 거야? 아빠 지금 당장 구급차 불러야 해. 일어나지 마.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세상은 유리타워의 엘리베이터에서처럼 만화경처럼 빙빙 돌았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침대 옆 탁자 위에 금이 간 머그잔, 그리고 그 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민지의 하트였다. 진우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었다. 박동이 건너뛰고 숨이 가빠졌다. 문이 벌컥 열렸다. 옆집 아주머니가 구급상자를 들고 뛰어 들어왔다. 진우 씨, 젠장. 5분 뒤에 구급차 온대. 정신 차려. 이 고집불통아. 이 모든 일을 겪고 포기하면 안 돼. 민지야, 물 좀 갖다 드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파래지고 눈이 뒤집혔다. 유리타워 속 낯선 여인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삼전부를 돌이킬 수 없이 잃어버렸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심근경색 발작 이틀 만에 퇴원 수속을 밟으며 최고급 개인 병실에 누워 있었다. 병원장이 직접 진료 기록을 들고 찾아왔다. 중등도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없이 1분만 더 지체되었다면 뇌사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 작업복 입은 분이 완벽한 소생술로 대표님을 구한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때 최 의사가 태블릿과 출력물 뭉치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영상은 법무팀을 통해 모든 공개된 곳에서 삭제했습니다. 청소부는 징계해고 처리했습니다.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스캔들은 잦아들고 있습니다. 주가도 안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심장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깨어난 양심이었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회의실 전체 영상을 가져와요. 당장요. 최 이사님, 대표님,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자가 무례하게 굴었고 허락 없이 대표님을 만졌으며 너무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저희는 대표님의 명예를 지킨 겁니다. 그녀는 비서 호출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날 보안 서버에 있는 전체 영상이 담긴 USB 가져오고 회사 수석 변호사 호출해. 지금 당장. 밤늦게 링거를 맞으며 서연은 노트북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5분 40초. 패닉에 빠진 최고 임원들의 혼란. 바닥에 맥박 없이 쓰러진 자신의 몸. 박진우의 손 정확하고 규칙적인 30번의 압박. 곧게 편 팔꿈치. 입으로 전하는 숨결. 그리고 자신이 살아나며 터뜨리는 기침과 경련. 최 이사가 그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 끄는 모습. 구급차가 오는 동안 경비원들이 그를 위험한 범죄자처럼 양팔을 붙잡고 끌고 가는 모습. 서연은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다.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녀는 새벽 3시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 청소부, 박진우 씨는 어떻게 됐죠? 당장 그 사람의 신상 정보, 주소, 가족 관계 전부 찾아서 보도자료 준비해요. 최태석 이사 지시로 부적절한 행동을 사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스캔들이 심각하고 경찰은 성추행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악의적인 비방 계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병실의 파노라마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는 불빛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죄책감이 권력에 익숙하고 참여에는 익숙지 않았던 유리 타워의 여인을 난생 처음으로 후려쳤다. 한서연 대표는 새벽 4시 꿈속에서 들려오는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잠이 깼다. 하나, 둘, 셋 눈을 떴을 때 노트북 화면에는 정지된 영상이 떠 있었다. 회의실 바닥에 힘없이 늘어진 자신의 두 팔, 그리고 그 위에서 그녀의 가슴을 규칙적으로 압박하며 생명을 구하고 있는 청소부 박진우의 모습. 그가 허락 없이 손대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목숨이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링거줄이 당겨지며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렸다. 심장이 뛰는 것은 심근경색 때문이 아니었다. 무의식 저편에서 떠오른 기억 때문이었다.
서연은 팔에서 바늘을 뽑고 비서 호출 버튼을 눌렀다.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친 졸린 얼굴의 비서가 1분 만에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의사를 부를까요? 아니, 변호사, 보안팀장, 그리고 카메라 전체 영상 지금 당장 가져와요. 그리고 커피도. 즉시 목소리는 회의 때처럼 강철 같았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뛰쳐나갔다. 15분 후 병실에는 3사람이 모였다. 피곤한 눈에 백발의 수석 변호사, 전직 경찰 간부 출신의 보안팀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블릿과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들어온 최태석 이사. 한 대표님, 휴식이 필요하십니다. 저희가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최 이사가 의자에 앉으며 말을 시작했다. 서연은 벽에 프로젝터를 켜고 전체 영상을 재생했다. 5분 40초. 모두가 침묵했다. 회의실의 혼돈. 최 이사가 소용없이 그녀의 뺨을 때리는 모습. 비서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는 모습. 늑대 떼처럼 몰려든 임원들. 박진우가 뛰어들어와 사람들을 밀치고 무릎을 꿇는 모습. 그의 손이 그녀의 가슴 위에 놓였다. 정확한 심폐소생술, 30번의 압박, 곧게 편 팔꿈치, 입으로 전하는 인공호흡. 그녀의 몸이 움찔하고 기침하고 눈을 뜨는 모습. 최 이사가 그의 멱살을 잡고 경비원들이 그를 끌고 나가는 모습. 영상이 끝났다. 정적이 흘렀다. 이건 모든 응급처치 지침에 따른 구조 행위예요. 누가 이 잘려나간 영상을 유포했죠? 서연이 조용히 물었지만 눈은 불타고 있었다. 최 이사가 헛기침을 했다. 익명입니다. 저희가 삭제 조치했습니다. 그 청소부가 허락도 없이 대표님 몸에, 그가 허락 없이 내 몸에 손을 댄 게 아니라 뇌사 직전에 나를 구한 거예요. 1분만 늦었어도 난 시체였어.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죠? 변호사가 태블릿을 열었다. 박진우, 42세 최태석 이사님의 지시에 따라 제 서명으로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주소는 소월로 7번지 12호. 하청업체를 통해 10년간 청소부로 근무. 딸 박민지, 13세. 만성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가 미리 가져다 놓은 정장을 입었다. 지금 거기로 갑니다. 보안팀장님, 차 준비하세요. 변호사님은 보도자료 준비하시고요. 누명 쓴 영웅, 생명의 은인으로. 최 이사, 당신은 남아서 주주들에게 왜 진실을 숨겼는지 설명해. 이 최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표님, 이건 리스크입니다. 스캔들은 CEO가 회의 중에 죽어가는데 당신들이 하품이나 하며 서 있는 거지? 갑시다. 차는 밤의 도시를 질주했다. 검은색 썬팅을 한 벤츠. 조용한 사이렌 소리. 서연은 창밖을 보았다. 마천루가 낡은 아파트로, 그리고 더 낡은 연립주택과 공업지대, 도시 외곽으로 바뀌었다. 그 대비가 눈을 아프게 했다. 그녀의 세계는 유리와 대리석. 그의 세계는 벗겨진 페인트, 앞쓰레기, 녹슨 그네. 그들은 7번지 5층 아파트 앞에 멈췄다. 소월로. 발밑은 질퍽했고 가로등은 깜빡였다. 서연은 수백만 원짜리 구두를 신고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공기 중에는 담배 냄새와 인스턴트 국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인터폰 버튼이 부서진. 보안팀장이 12호를 눌렀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문 여세요. 이웃에게 물어보고요. 서연이 명령했다. 가운을 입은 50대 여자가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 박 씨 찾아요. 병원에 있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어젯밤에 구급차가 실어갔어요. 딸내미 혼자 남았지? 민지, 불쌍한 것 당신네 사장님 살려줬다더니 이제는 변태라고 밈이나 돌아다니고.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느 병원이죠? 시립세병원이요. 심장내과,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직전이랬어요. 그들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112호실의 젊은 레지던트 의사가 복도에서 그들을 맞았다. 박진우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탈진, 부정맥에 열이 안 떨어집니다. 따님은 저기 의국에 있습니다. 서연은 병실로 들어갔다. 박진우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코에는 튜브가 꽂혀 있었다. 옆에 모니터에는 불규칙한 맥박이 50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지는 의자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있었다.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얘야, 내가 민지니. 서연이 무릎을 굽혀 앉았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다. 우리 아빠가 아줌마 목숨을 구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아빠를 죽였어요. 그 영상은 거짓말이에요. 서연은 아이의 차갑고 가느다란 손을 잡았다.
나도 전체 영상 봤어. 내 아버지는 영웅이야. 지금부터 모든 걸 바로잡을게. 약속해. 그녀는 의사를 돌아보았다. 저희 병원으로 이송해주세요. VIP 패키지로. 제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께 최고의 병실을 이어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보도자료 지금 내보내고 전체 영상 인터넷에 푸세요. 공식 사과문 발표하고 최 이사는 해임, 박진우 씨는 복직시키세요. 직원권익보호부서 이사직으로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정말 우리 아빠 돌아올 수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올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치료해 줄 거야. 박진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를 보았다. 살아 계셨군요. 당신 덕분에요. 고맙습니다. 그는 거의 보이지 않게 미소 짓고는 잠이 들었다. 서연은 복도로 나와 최 이사에게 전화했다. 당신은 거짓말과 은폐 혐의로 해고야. 내일 아침 명예훼손으로 당신을 고소할 거야. 최 이사는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미쳤군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날 구했어. 당신은 배신했고. 잘 가게. 아침 인터넷은 새로운 영상으로 폭발했다. 전체 영상, 그리고 헤드라인. 영웅 청소부, 아크로 홀딩스 최고 임원진에 의해 누명 쓰다. 댓글의 방향이 바뀌었다. 죄송합니다. 형제여. 최태석. 박진우는 최고급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서연은 밤새 민지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다. 서연은 잠든 영웅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세계가 그의 세계와 충돌했고 먼저 부서진 것은 그녀의 세계였다. 박진우는 이송된 지 3일 만에 아크로 메디컬 센터의 최고급 병실에서 눈을 떴다. 옆에는 무릎에 책을 펼친 채 의자에서 잠든 민지와 엄격한 정장 차림의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으로 보고서를 보고 있었지만 그가 깨어난 것을 보자마자 내려놓고 처음으로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회의석상에서는 결코 보여준 적 없는 미소였다. 이제 그녀 앞에는 청소부가 아니라 그녀에게 삶을 돌려준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과 같은 수천 명을 부서뜨린 시스템을 바꿀 기회를 주려 했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튜브가 당겨지며 모니터가 울렸다. 서연이 호출 버튼을 누르자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젊은 전문의가 즉시 달려왔다. 박진우님, 누워 계세요. 체온은 정상이고 부정맥도 사라졌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탈진과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지만 잘 이겨내셨습니다. 시기적절한 조치 덕분입니다. 의사는 수치를 확인하며 말했다. 민지가 깨어나 아빠를 와락 껴안았다. 아빠, 한서연 대표님이 전부 지불해 주셨어. 그리고 내 학교 문제도 해결됐대. 선생님들이 전화했어. 박진우는 서연을 보았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전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나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에요. 전체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고 수백만 뷰를 기록했어요. 최 이사는 어제 해고됐고 경찰은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에요. 회사는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박진우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가까이 다가앉았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아크로 홀딩스로 돌아오세요. 청소부가 아니라 신설되는 직원권익보호부서 이사로요. 연봉은 지금의 10배, 사택 제공, 민지는 최고의 학교와 치료를 받게 될 겁니다. 안에서부터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그는 얼어붙었다. 저는 고졸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명령할 겁니다. 당신은 지하실을 봤지만 그들은 보고서만 보죠.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일주일 후 박진우는 병원을 나섰다. 새 정장, 그리고 레이저로 민지의 하트가 새겨진 금 하나 없는 새 머그잔. 서연이 차를 가지고 입구에서 그를 맞았다. 타워에서의 첫날. 이제는 그의 타워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는 40층으로 향했다. 직원들이 수근거렸다. 저 사람이야. 그 영웅. 서연은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모두에게 알리세요. 박진우, 직원권익보호 담당 이사. 이제부터 모든 직원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될 겁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모두가 진심은 아니었다. 최 이사는 포기하지 않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조사를 지시했다. 한 달 후 서연의 책상 위에 파일 하나가 놓였다. 박진우, 2000년대 사업 파산, 젊은 시절에 어리석었던 좀도둑질, 공과금 체납. 최 이사는 언론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새 이사는 전과자 요 스캔들은 다시 불붙었다. 댓글이 쏟아졌다.
어두운 과거를 가진 영웅, 박진우는 서연에게서 이 사실을 들었다. 최 이사 지시군요. 네, 하지만 우린 준비됐어요. 박진우는 공개 연설을 결심했다. 서연은 전 직원 2,000명을 강당에 모았다.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었다. 그는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은 평범한 셔츠 차림으로 무대에 올랐다. 손에 쥔 마이크가 살짝 떨렸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우입니다. 저는 10년간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지하실을 알고, 야간 근무를 알고, 식비와 약값으로 사라지는 월급을 압니다. 한서연 대표님을 구한 것은 영웅심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 시스템이 저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부수는지 보았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그가 말을 이었다. 젊었을 때 실수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훔쳤고 죗값을 치르며 깨달았습니다. 사업은 파산했고 빚더미에 앉았지만 한 푼 한 푼 갚았습니다. 공과금은 밀렸습니다. 딸이 아팠고 저는 밥값과 월세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성인이 아니지만 일할 자격과 존중받을 자격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처럼요. 강당 곳곳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는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다. 직원들의 이야기였다. 아픈 아이 때문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공장의 마리아 씨, 3년간 휴가 한 번 못 간 경비원 이반 씨,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비서 올가 씨. 우리는 거대한 기업을 세우지만 그 안에 사람들을 잊고 있습니다. 저는 부서를 만들겠습니다. 고충 처리, 권익 보호, 공정한 임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숨을 쉬기에 모든 목소리가 들리게 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몇 분간 강당을 뒤흔들었다. 온라인 조회수는 수백만을 기록했다. 최 이사가 파일을 공개했지만 너무 늦었다. 댓글이 달렸다. 정직한 사람이다. 최 이사는 질투심에 눈이 멀었다. 경찰은 최 이사를 명예훼손과 증거조작 혐의로 체포했다. 서연은 박진우를 정식 이사로 임명했다. 반년 후 박진우의 부서는 모든 것을 바꾸었다. 최하위 직급 직원들의 임금이 20% 인상되었다. 병가는 전액 유급 처리되었다. 직원 자녀를 위한 학교가 무료로 설립되었다. 마리아 씨는 복직했고 이반 씨는 바다로 휴가를 떠났으며 올가 씨는 수석 비서가 되었다. 박진우는 전국을 돌며 강연했다. 지하실에서 이사회까지 진실을 통해 민지는 명문 학교에 들어갔고 최고의 의사들 덕분에 병세는 호전되었다. 서연과 진우는 파트너가 되었다. 연애 감정이 아닌 존경심으로 맺어진 관계였다. 저녁, 정원이 있는 넓은 새집에서 그들은 금이 가지 않은 똑같은 머그잔에 커피를 마셨다. 민지가 아빠를 껴안았다. 아빠, 진짜 영웅이야. 박진우는 서연을 보며 미소 지었다. 때로는 최악의 일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더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창밖으로 타워가 빛나고 있었다. 불평등했던 층들은 이제 평등해졌다.